이제 그런 것들을 깠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래 내역들을 보았을 때에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역들인 추측. 네. 그 추측 제 생각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에어드랍이 문제가 된다. 맞아요,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위에서 뚝 떨어지는 네, 뭐 뭐 그런. 그렇게 되면 뭐 정치 자금법이 될 수 있니 뭐 네.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도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 예.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뭐 문제가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 문제 없다는 네. 결론. 팩트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클레이 스왑이라고 하는 아까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 덱스라는 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클레이 스왑이라는 거래소. 와, 드랍이 이렇게 많아. 클레이에서 KSP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KSP라는 코인을 소유를 하게 되면 요거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그 말 그대로 마케팅 용도거든요. 마케팅 용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잘 나가는 거래소인 거예요. 외부 거래소 중에서는 잘 나가는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우리 거 야 이런 거 출시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형태를 하는 걸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어드랍 가지고 뭐라 할 건 그렇죠. 아니네. 이거가 뭐 진짜 뭐 큰 수가 되기도 힘들고 네, 이걸로 네. 일확천금을 하기도 힘든 그건 아니고. 개념이다. 이거는 그냥 마케팅 용도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좀 많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이거는 그리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특정님만 받고 뭐 특정 내부 기관을- 정보가 있고 막 그런 거는 절대 비자금으로 아니다. 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볼 내용은 이제 그 LP 투자한 거는 전문가의 영역인 거 아닌가? 쩐주. 쩐주는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냥 추측했을 때는 최초가 아까 그 저희 엑셀에서 봤던 것처럼 메콘코인이라고 하는 거랑 클레이 LP를 공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공급한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KPS라는 놈하고 클레이페이 그 다음에 마블엑스 이런 놈들을 이제 LP 공급하는 것에 좀 재미를 드셨어요. 근데 이 다양한 코인에 대해 LP 투자를 했다는 말은 결국적으로 뭐냐면 그냥 코딘이었다. 원래 하나만 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한두번 그런 것보다. 패입니까? 네, 그런 것보다. 이런 LP 투자를 할 때에 너무 이게 여기 이런 코인들을 예치를 하면 아마 이자율이 겁나 높았을 겁니다. 뭐 1000%, 2000%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 1000%면 하루에 3%거든요. 그럼 내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루만 기다리면 가격이 유지만 되면 3%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수료로. 그쵸. 돈을 넣어준 수수료로 받는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상으로. 그게 뭐 이거는 뭐 이자 주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초만 쌓여요. 그 내가 1초 넣은 거랑 10초 넣은 거랑은 정확하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쌓이니까. 네네. 어쨌든 그런 건데 그것만 보고 너무 무리하게 이걸 LP만 엮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그것들만 쫓아다닌 거예요. 이 불나방처럼 이거 이자 많이 주는데 요거 가야지, 이자 많이 주는데 요거 가야지, 막 이렇게 쫓아다니신 거죠. 대선 기간에 이재명 안 쫓아다니고 뭘 쫓아다니고? 요거를 쫓아다니셨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 LP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쩐주 지금 오늘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데. 쩐주 하면서 뭐 특별한 걸 했는데 이거가 그런 건 아니다. 조금만 이제 이걸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른 교양적인 측면에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이 LP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의 거래 방식과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거래 방식이 차이가 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그림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매수 호가라는 놈이 있을 거고 매도 호가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자 하는 놈 말고 사고자 하는 사람의 원하는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 거래를 제출하면 팔고자 하는 사람의 팔고자 하는 가격과 원하는 수량을 하다가 만나야 그렇지.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가격에 팔 사람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안 만나면 수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안 팔리네. 좀 안 사지네. 뭐 이런 거? 낮출까 올릴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에 거래 비용이 들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하는 거 전기세 좀 더 드는 거예요. 왜? 그냥 데이터가 잠깐 뭐 패킷 한 개만 써주면 수정 되지만 아까 우리가 그 블록체인의 단점 이런 좀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기록이 남기는 게 그런 수정 자체도 다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소한 수정까지 그 기록을 남기려면 그 기록을 남기는 데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가스비라고. 가스비 들어봤어요. 가스비 든다고 하더라고요. 가스 비용이 이제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까 기록을 남기는 그렇죠. 비용. 블록체인에 기록을 남기는 비용을 가스비라고 하는데 그 가스비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를 오더북 방식을 탈중앙화된 거래소, 즉 블록체인 상에 하나하나 뭐 조금 수정하면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너무 가성비 그렇죠.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런 방식. 자동으로 뭔가 그렇죠. 시장에서 가격은 결정되어 있다. 룰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란 말아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삼전을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격이 알았어요. 결정돼 있다. 요거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XY 이거는 좀 놔두시고 요 밑에 것만 보시면 저거 그 ETH가 이제 이더리움을 표시하는 거고요. USDT는 그냥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인데요. 둘 다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하고 USDT라는 코인이 있다고 치면 시장을 인위적으로 이제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되는데 만약 전제를 1 이더리움의 가치가 1000 USDT였다. 1000달러였다. 이거 쳤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최초의 1 이더리움은 1000 USDT라는 시장 가격이 있을 거고 여기에 맞춰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을 넣어준다는 개념이에요. LP가 예, 이제 그렇죠. 리퀴드 프로바이더. 네, 유동성을 넣어준다.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뭐 돈을 자산, 넣어준다, 자산 넣어준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토큰을 넣어준 거예요. 네. 그럼 이 비율을 보시면 아까 1대 1000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10개와 USDT가 10,000개 있는 시장이 형성을 시킨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최초 이 비율에 맞춰서 1대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1 이더리움과 1000 USDT를 넣어서 공급을 해서 이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됐다 치면 여기서 김남국 의원의 그 지분율은 10%인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해져 있는 우리가 시장 그 형태에다가 그래? 오케이. 내가 유동성을 공급해 줄게. 자, 그럼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라고 생각하면 이 지분율만큼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거래 수수료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거래 수수료를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런 방식인데, 자, 그럼 이 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좀 알아셔야 뒤에 KP 코인에 뭐 35 박았는데 왜 저렇게 손해를 많이 받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는 1000 USDT를 가지고 와서요 이더리움 한 개로 교환해 갈게요. 했다고요? 그럼 요런 시장에서 1000 USDT가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 한 개를 빼가겠죠? 가져가고 그러면 요 시장 내에서의 밸런스가 이렇게 바뀌네요. 9대 11,000으로 바뀌는 거죠. 네네. 1000개를 넣고 한 개를 가져갔으니까. 됐죠? 네. 그러면 이 비율은 11,000 나누기 9를 해보시면 네. 1 이더리움의 가치가 1222 USD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다 이제. 예. 비율이 바뀌었다? 가격이 올랐다. 아 가격이 올랐다. 그렇죠. 왜? 예.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더 귀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거가 유동성이 10 이더리움만이 아니었고 100 이더리움 10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변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99 나누기 그 99개가 될 거고 여기는 10만 1000개가 됐을 테니까 네네. 10만 1000개 나누기 99만 해봤자 여기서 얼마 차이가 안 날 거라고요. 예. 그 유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유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튼튼한 이런 교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거 10%나 여기 있는 풀에 10%나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프라이스 임팩트가 22%나 받아버린 거잖아요. 가격이 내 한 번 거래가 된 다음에 22%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자체가 LP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LP는 요 정해준 규칙에 대해서 보상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투자 수단인 거고 이런 개념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환되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LP 역할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엉뚱한 걸 지금 욕하고 있었네. 뭐 에어드랍을 욕하고 지금 뭐 전주 역할했다고 뭐라고 했어. 조금 이제 그게 문제는 예. 또 아니네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지금 좀 자세히 설명한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 그 거래 내역 중에 좀 제일 크게 좀 그 이슈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클레이페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잡코인이다. 잡코인이다. 이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한 패널 분이 이제 이걸 뭐 김현정 뭐 뉴스쇼인가 거기 이제 나오셔가지고 김현정 뉴스도 되게 유명한데. 네, 그렇죠. 거기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게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재생산되더라고요. 네, 거기 무조건 그 다 받아서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했던 게 그 패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 야 클레이피 이거 1월 23일날 출시가 됐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어. 코인 마켓캡에 그것도 안 나왔어. 근데 이게 2월 15일날 김남국 의원이 30억 원치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게 LP로서 맞아? 30억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추정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인한테 야 저거 좋다고 했어. 사기당했거나 두 번째 같이 사업을 했다. 누구랑? 그 클레이페이 재단이랑 어머나. 같이 사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른 그건 거죠. 이건 여기서부터 다 추측의 영역이니까 뭐 누구 다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앞에서 말했던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못했다. 즉 아까 바보였다? 뭐 바보라기보다도 이제 코린이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 한방 거래가 1,200원 하던 거를 뭐 2, 3,000원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럼 프라이스 임팩트가 뭐 100%가 넘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내가 이 한방 거래로 그 22%가 변하는 거래를 하는 거는 오바잖아요. 네. 오바인데 이 사람은 여기 이제 그 클레이페이의 가격 차트도 볼 수가 있는데 네. 클레이페이 네 잠시만요. 예, 클레이페이의 가격 차트를 쭉 보시면 요게 이제 김남국 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 15일 날 1,230원 하던 게 김남국 의원이 한 방에 긁으면서 어머. 3,000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김남국 빔인 거예요. 김남국 빔. 네. 김남국 본인이 그렇게 그렇죠. 보면 잘못 30억치를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네. 한 15억치를 긁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삼성전자를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 시작 거로 긁어버린 거야. 가격은 얼마인지 중요하잖아.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얇아놓으니까 일종의 호가창이 얇아놓으니까 1,200원 하던 거를 갑자기 3,000원에 사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저 잘못한 거 아니야? 버튼 잘못 누른 거 아니야? 그 버튼을 잘못했던 건다기보다는 그거는 30억짜리 거래, 15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네. 버튼을 잘못 누르기보다는 개념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잘 모르고. 예. 코린이라서 아까 코린이라서. 말했듯이 이거 앞에서 이런 그 개념을 모르고 네. 왜냐면 그 이건 최초 LP 투자 최초로 이제 LP를 해본 게 2월 14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날 바로 30억짜리 거래가 떼어졌던 얘기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오더 오브 개념이라든지 AMM의 개념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여기 뭐 슬리피지가 어떻게 되고 프라이스 임팩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알 수가 없을 것 근데 같아. 사실 그 이걸 몰라도 너무 쉽게 할 수 있긴 해요. 이게 할 수 있는데 할 방법 되게 쉽다. 방법은 되게 쉽다. 뭐 뒤에서 좀 뭐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동성 공급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분 패널 뭐 분 얘기보다는 클레이페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완전 뭐 듣보는 아니었다. 네. 제가 그때 그 같이 잡고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코는 맞지만 잡았지만. 클레이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려졌었다. 왜냐면 그 뭐 에어드랍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많이 했고 유튜브 이벤트도 많이 뿌렸고 그리고 이 그 프로젝트의 구조가 카이라고 하는 거 국내 코인 뭐 이게 또 뭐 또 베이시스 키시라 또 해외 그것도 있었지만 요런 거랑 유사했는데 클레이튼에서 나왔던 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먹어줬다. 이게 잘 됐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 30억을 질렀을까? 를 제가 이제 추정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이 클레이페이라는 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클레이페이가 그 토큰의 종류가 KP라고 하는 클레이페이 네. 토큰이 있고 얘는 목적이 달러와 비슷해지게 내가 하겠다. 1달러와 비슷하게 하겠다가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클레이페이 쉐어 클레이페이를 쉐어한다. 그 KPS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클레이페이라는 것들은 내가 1달러를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달러 가치를 가지려면 많이 쓰여야 되잖아. 그죠? 이걸 내가 그 쓰인다는 게 실물에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 온라인 상에서도 클레이튼 상에서도 클레이페이를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통량을 받아줄 수가 있다고. 네. 아니 가치가 없으면 안 쓸 거야 이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네. 근데 가치가 점점 많아지면 1달러를 목표를 했지만 이게 2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네네. 내가 1달러에 1,000원을 만들고 싶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1달러에 1,000원 아니고 시장에서는 2,000원 줘야 바꿔준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얘도 KP도 1달러에 1대1로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럼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런 이제 로드맵은 있었다고 나름대로의 로드맵은 있었다고. 클레이페이 그렇죠. 얘네들의.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런하고 치웠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제 운영이 안 돼. 제대로. 빤스런 예. 런. 그러니까 한데 지금 이제 보면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된통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된통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여기서 추측인데 네. 여기 보면 이때 당시에 제가 아까 1달러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환율을 보면 대략 한 1,210원 정도가 돼요. 아, 요때. 네, 네. 원달러가 1,210원 이게 이제 그 원화 가치로 KP가 네. 얼마인지를 하는 건데 김남국 빔이 나올 때가 한 1,200 초반대인 거예요. 비슷했네. 1달러 그러니까 거의 갔네. KP가 1달러 초반을 추진하는 거라고. 그럼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오예 이제 저점 나왔다. 그럼 이제 내가 가자. 그리고 요게 이제 KP와 USDT 달러를 페어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이율이 몇 프로나 되네?
야 어차피 KP 이거 1달러 계속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USDT 이거는 완전 그냥 거의 이제 그만큼 자본이 있는 거예요. 담보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 얘는 담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실제로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1달러를 받으면 1달러 가치를 발행해 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USDT는 되게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네. 구조가 이제 담보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얘는 아니냐.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클레이페이는 사실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안정성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도 그 향후 V2로 가서 버전 2로 갔을 때는 담보물 기반들을 점점 추가해 가서 탄탄하게 만들겠어요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됐어 1달러 이거 30억 지넣어놓으면 돈이 얼마야 이것만 딱 꽂힌 게 아닌가. 이자가 얼만데 이자 몇 번 받아보니까 이자의 달콤함을 아신 거죠. 요 전에 이자 몇 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번을 받아보니까 알아서 KP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코인 가격이 막 변동이 있는데 요거는 달러 가격만 따라가면 되잖아. 그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하다가 1300 왔다 갔다 하는 수준만 버티며 감내를 하면 에이씨 그거만 감내하면 내가 이자가 얼만데 라는 생각을 하면 끌었을 수 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100% 내가 추측이고. 뭐 사기를 당하거나 막 이런 거는 이것보다는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예. 일단은 다 와가니까 저점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끌었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했을 것 같다라는 하지만 거고. 지금은 빤스런해가지고 지금은 꼬랐다. 꼬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전체 물량의 지금 뭐 40%가 60%를 그냥 혼자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아무도 쓰질 않는데 저 물량을 자기가 계속 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전체 물량의 40%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뭐 처리가 됩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지. 코린이 바보.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메타공즈. 메타공즈 이거 보고 또 이제 내부 정보를 말하는 거 그것도 아니냐. 기사가 좀 많이 나오던데 이것도 좀 뭐 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2월 15일인데 요때 이제 요쪽 재단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뭐 NFT 씬이라는 부분은 좀 또 좀 딥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잘 몰라도 뭔가 이슈가 있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좋아지는 이슈가 있었다. 좋아진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호재. 딱 내부 정보가 고점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나? 왜? 야 우리 좋은 거 있어요가 내부 정보가 나왔다 쳐도 그게 몇 배 갈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까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좀 붐업이 됐던 게 멋쟁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현재 메타콩즈의 운영사가 멋쟁이 사자를 어디서 들어봤지? 네. 이두희 씨라고 하는 거기 이제 그분 있죠. 좀 유명하신 분인데 네네네.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끌었을 때 작년 2월이죠. 네. 그때와는 운영진이 달라요. 그때는 전 사장. 그렇죠. 근데 이 운영진이 갈등 관계예요. 막 싸워. 소송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고 난린 거예요. 예. 소송. 그러니까 지금 난리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보면 이런 사정이 또 있었어. 요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코인 발행사에서 우리 거만 사는 거 별로 이상한데요?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하는 게 요건 거예요. 자, 누군가 정보를 줬겠죠? 아니면 뭐 내부자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근데 얘들은 말할 수 왜? 그 관계자는 나는 예전에는 관계자 아니었거든. 운영 주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예전에 나 말고 예전에 그래. 운영진들이 그러면서 있고 이렇게. 거래 시점이 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아래 이루어졌던 배경 설명도 했다는 거는 이거 약간 정치적인 이슈 있다. 조금 이제 숟가락 엎었다, 네. 숟가락 얹었다라고도 생각이 된다. 뭐 그런 거 같고. 사실은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김남국이 뭐 내부 정보 받아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메타콩즈 이런 이슈가 있네. 요거 잘 갈 것 같은데 뭐 지른 거지. 한 4억치 질렀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그게 한 3배 갑자기 뭐 이렇게 운이 좋았다가 됐을 것 같아. 이것도 이제 뭐 카더라니까 이거는 뭐 세외된 시점이 이게 언제냐면 여기 보면 메타콩즈가 1월 31일 날 이거 김남국의 메타콩즈 그거예요. 한 거고 요 시점에 샀거든요. 한번 뿡 오르고 난 다음에 요 시점에 했다고요. 2월 16일이. 얘 올랐네 이러면서. 뭔가 가는데 근데 왜 올랐는지 살펴보니까 브리딩이라고 저런 메타콩즈의 코인을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뭐 이상한 막 파트너십 엄청 발표할 시기고 지딜라라고 하는 새로운 또 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호재가 있어.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붕 사가지고 한 3일 만에 몇 배가. 잘 샀네. 근데 물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어디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이런 과정을 그냥 탄 거지. 이걸 내부 정보로 자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요거는 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좀 이거는 그런 우리 그때 당시에 과정, 경영진하고 이런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약간은 좀 얘들도 숟가락 얹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 전문가 아니면 그 뒷이야기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1시간 넘었는데 어쨌든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면 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잘못인가를 봤을 때 네. 앞에서 제기됐던 것들 뭐 지금 언론에서 잡고 있는 것들이 뭐 수준 입장에서는 좀 이게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못하셔서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예, 진짜 알고 좀 나가자 이겁니다. 팩트는 이건 것 같아요. 팩트는 현재 확실한 거는 지금 했던 것들은 그냥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 뭐 무슨 거래상에서의 그런 거지. 네. 뭔가 외부 정보가 없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었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건 이건 확실히 잘못이에요. 왜냐면 아까 거래 내역이 겁나 많잖아요. 네네. 이건 뭐 회계 중에 일종의 투잡지인 거죠. 아까 뭐 6일치 이자가 뭐 1,4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국회의원 월급보다 6일치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뭐 투잡. 눈이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회의 그 상임위 회의 중에도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해명을 하려면 똑바로 하던가 좀 이제 뭐 하루도 안 들통날 거를 저렇게 하다니. 이건 조잡한 해명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 이건 그 거짓 거짓말한 때문에, 거예요. 그건 거짓말한 거죠. 이제. 본인이 자체 편집해가지고 네. 내보낸 거예요. 왜냐면 9억 8천이 원금이었는데요. 지금 10억이 대놓고는 1억 정도는 쓱 빼가지고 저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편집 짜집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클립 지갑 주소가 오픈이 되면서 다 알려주죠. 1억 더 있는데 너 결국 돈 땄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거짓말도 맞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뭐 밝혀진 사실은 없으니까 뭐 그 이더리움을 16년 2월에 했으면 절대 이제 그 해외 거래소 이용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뭐 지난해 실명 거래만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뭐 나도 차지하고서라도 어쨌든 뭔가 좀 해명은 처음부터 똑바로 하진 않았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뭐 투자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휘를 해가지고 몇 마디로 더 들었던지 이런 것들은 더 조심을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뭐 배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해충돌 금지법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했다 안 했다가는 뭐 그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고 어쨌든 저런 게 있었으면 더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하는데 과정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안 아닌가. 했어야지. 네. 본인이 또 관련된 그 법사위에도 있고 한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까셔야지 앞에 것들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하셔야 제가 돼. 왜 우리 그 원장님을 찾아왔냐면 네. 지금 무작정 그냥 좀 일단 까자는 것도 있어요. 사실 네. 무작정 그런 것 까자.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잘 몰라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요 내용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다 알고 까는 사람은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좀 알자. 나조차도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느끼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때려보자면 그래서 좀 더 때려보자면 네. 원장님 보시기에 잘못된 건 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제 그 정치권에서 하시는 일을 제가 뭐 갖다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하자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전수조사 2. 네. 요걸 요 페이지는 제가 좀 편집이 잘 된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일단 야당 쪽에서 했어요. 야당 쪽에서 했던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그 김남국 의원 계속 조사하겠다. 우리가 조사하겠다.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뭐 지금 그 정도. 아니 이런 내용도 지금 다 모르는데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 내부 의원들 상에서도 에어드랍 받았던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부끄럽네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알고 하셔야지 이건 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온체상의 분석은 이제 뭐 저도 몇 번 봤지만 이제 다 나왔어요. 일단 지갑 주소 공개된 거에서 더 이상 깔 건 없다. 뭐 짜잘한 것들이지 깔 건 없고 다만 제가 저도 이거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영상을 제 채널에 하나 올렸었는데 그 작업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날 뭐 했냐? 아까 뭐 이태원 참사 때, 뭐 한동훈 그것 때, 왜 시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아까 그냥 영상은 다 찍어놓은 거고, 뭐 11월 7일 날 뭐 몇 시 몇 분부터 뭐 하는데 손가락 돌렸네? 손가락 돌린 시점하고 거래는 한 시점과 똑같네? 뭐 이거 했네. 하늘 보고 한숨 쉬었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하나하나씩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날이었는데. 또 이제 핸드폰 보고 있다가 너 그날 이것도 했네. 이재명이 제일 열받을 것 같은데 야 내 대선인데 네가 수행실장인데 지금 이거 지금 왜 그래서 이렇게 더 그거는 나올 수 있지만 근데 뭐 좀 하다가 조금만 그거 한 거는 측은지심도 드는 게 뭐 빠지시려 놓으니까 코인에 빠지셔 놓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뭐 몇천 원 거래였었다 뭐 하시는 것도 아니 몇천 원 거래를 왜 해요? 그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뭐 하지만 뭐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코인이었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하지만
물론 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예. 정신이 딴 데 예. 팔려있어요. 당신 그러니까는 팔렸다. 예. 이모 이모 그죠. 교수를 이모라고 보고 지금 딴 진짜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씩 조각이 좀 맞춰지는 아까 뭐 최강욱의 짤짤이도 그렇고 네. 하나씩 뭔가 조각이 좀 맞춰지는 것들이 뭐 피곤했던 이유 예. 알겠고. 그리고 이제 또 전수조사 하자. 요거 내용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요거는 조금 이제 더 말도 안 된다기보다도 이게 뭐 어떻게 할 건데 방식은 어떻게 하고 범위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참 부끄럽다. 결국에는 그냥 물타기 하자는 식밖에 안 될 거고 같은 우리만 잘못했냐? 너네도 다 그렇죠. 했잖아. 뭐 이 말 하려는 닦아보자 거잖아. 뭐 이런 식인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도 좀 뭐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수조사하면 그럼 자기가 코인을 어느 계좌에 갖고 있고 그 주소를 다 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판단할 건지. 해외 해외 거래소 쓰면 뭐 어떻게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거래소 그걸 어떻게 그 캐치해낼 거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세액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2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과세할 매긴다. 건지. 예. 근데 과세를 하려고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만약 이게 시작을 해놨는데 구멍이 너무 많으면 안 하니 못하고 욕만 들어 먹을 거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정상에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건지 너무 현실성이 없다 사실.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네. 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보여주기네요 보여주기. 그리고 또 이제 좀 뭐 속해 계시는 쪽도 좀 이게 부끄럽습니다. 속해 계시는 쪽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속해 계신 쪽. 그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한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했어요. 네, 그래서 뭐 1호로 한 일이 이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 이런 걸 하셨는데 이것도 진짜 좀 뭐 그거를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이제 김성원 의원이 지금 단장이십니다. 아, 예, 단장이신데 이분 이제 코인게이트 제가 이제 그 뭐야 이거 임명장 받고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라고 기사를 몇 개 때리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공직자윤리법을 일부를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의를 하신 거예요. 5월 15일. 네. 5월 15일 날.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개정안이 그 제가 좀 이걸 쳐놨는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가상자산. 이걸 예. 넣었다. 자 네. 추가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식 거래 내역을 주식 및 가상자산. 그걸 주식 및 가상자산. 주식 거래 내역을 거래 내역. 주식 거래를 거래. 근데 뭐 말바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5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네. 5월 15일 날 나왔는데 이거를 좀 검색이 되더라고요. 좀 이게 맞아요, 맞아요. 법안을 그냥 공직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딱 때려보니까 어떤 게 좀 나왔냐면 이게 이 관련된 법률을 낸 게 한 2년 전부터 나온 게 꽤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요게 일단 쭉쭉쭉쭉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쭉 있는데 개정안이. 예 그거 중에 마지막이에요 사실 최근 가장 네, 김영원 요 있네요 여기고 밑에 쭉쭉쭉쭉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몇 개만 까봤어요. 이제 그 앞에 것들 몇 개만 까봤는데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들은 네, 5월 5월 11일 11일 이거는 5월 11일이죠. 네, 네. 이거는 뭘 했냐면 며칠 만에 이걸 왜 또 아유 참. 네. 자 결국 뭘 바꾸고 싶냐? 네. 자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 아까는 1,000만 아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500만 원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있는데 그리고 주식 거래 내역을 똑같아요 네, 지금. 사실 똑같아요. 예, 이것도 뭐 주식 및 가상자산 뭐 이렇게 바꾼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뭐 여기도 이제 뭐 속해 계신 곳이고 5월 11일.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5월 2일 날 이건 이건 민주당이네요. 그죠 김남국 의원 거 터지기 전. 네네네. 요때 이분들도 뭘 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뭐 근데 여기는 더 한 거는 그런 게 없어. 가상자산이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센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행을 했던 거지. 왜냐면 5월 1일 날 나온 것들은 가상자산이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거였다가 그 11일 날은 자 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해야 돼. 네. 로 바뀐 거고 김성원 의원이 이제 그 진상게이트 저 단장이신데 한 게 야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건데 뭐 한 거야? 좀 뭐가 아니 진짜 네. 부끄럽다.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은 네. 좀 하고 그래놓고 본인이 지금 뭐 대표 발의했다고 하면서 지금 막 지금 언론 플레이 한 거잖아요. 이런 거 좀 하지 그래서 마세요 좀. 좀 그랬던 거고. 들여다 보면 다 나오는 거를. 근데 또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뉴스가 나왔더라. 어제 또 찾아보다가 JTBC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JTBC에 보도된 게 이제 그 김성원 의원이 저도 누군지 이거 몰랐거든요. 옛날에. 예, 근데 이게 누구였냐면 그 작년 수해 비왔을 때 음. 뭐 이거는 이 사건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뭐 좀 오프 더 레코드였겠죠. 그 카메라 켜지지 몰랐겠죠. 그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 봉사활동 가셨다가 야 사진 좀 잘 나오게 그냥 난 비나 좀 잘 나오게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대통 징계받고 막 하셨는데 그게 얼마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떤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저분이 또 다시 이제 해가지고 뭐 하는 건지가 좀 아쉽고요. 그래서 뭐 하나씩 깠으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좀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OTC 거래, 그러니까 개개인 간의 거래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해외에도 문제가 되고 당연히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요. 저는 현금이 많고 뭐 수존이 같은 경우는 10비트코인을 현금화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10비트코인을 정상적인 거래소 가서 현금화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10억이 된다고 치자. 10억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 내역을 남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나한테 와라. 대신 수수료는 10% 떼야 돼. 그럼 저한테 검은 돈 9억만 가져가고 10비트코인을 내가 그냥 개개인 지갑끼리 해버리면 막을 법이 없거든요. 이거 불법 정치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쪽들은 다 이제 과세를 하시는 쪽도 이제 미국과 일본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년째 지금 미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부터 빨리 이런 해결책이나 내놓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뭐 몇만 원 이상을 무조건 나 조사할 거야. 그거 때려놓는다고 되나요? 지금 과세도 세금도 못 하는데 무슨 공직자 지금 그거에 뭐 차려서 낸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해주셔야 미루지만 말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익명을 해가지고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도 좀 완전 그 사기친 거라고요. 클레이페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아까 빤스런했던 그렇죠. 빤스런했던 데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왜 그냥 주냐 이거지. 최대한 뭐 법적인 그 테두리 안으로 빨리 들어와가지고 뭔가 야 싸우지마 하지 말고 룰을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무조건 너 나빠 하지 말고 룰을 만들어주고 정확하게 이게 테두리 안에서 그 뭐 산업을 양성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요즘 솔직히 저도 코인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그 코인 관련된 준비하시는 프로젝트 하는 분들을 다 만나는데 국내에서는 못한다. 기본이 국내에서 못하고 그냥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국내 사람들이 있지만 해외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게 진짜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신사업이 아니라 뭐 애들 간에 뭐 불장난 같고 뭐 진짜 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진짜 신사업이고 뭔가 세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해외는 워낙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가상자산에 관련된 산업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좀 하려고 좀 뭔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뭐 들리는 말에는 뭐 정치 그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외부 기업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검사 하시는 분도 나왔고 뭐 공정거래 금감원 계시는 분들도 코인 쪽 그 담당하는 금감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유 내가 뭐 말해봤자 뭐하나 그런 게 좀 안 될 수 있게 좀 관심 이번 기회로 뭐 김남국 의원 때리는 것도 좋고 뭐 실드 치는 것도 좋은데 그래 코인이랑 이렇게 지금 많이 퍼져 있었구나. 이런 거를 국회의원도 뭐 하고 있었구나.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이제 전화위복을 좀 삼아서 그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사실 뭐 정치권에 저도 몸담고 있고 그 말씀하셨던 이쪽 뭐 어떤 정당에 몸담고 속해 있지만 사실 김남국 이거 코인 터졌을 때 그냥 총선 앞두고 때리기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만 이제 말았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원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감사해요. 그러게요. 뭐. 영상 2개로 잘라서 올려야겠습니다. 한 시간 생각했었는데 좀 길어졌고. 네, 그러네요. 아무튼 너무 인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뭐 모르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